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현 앵커의 휴가로 오늘은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22대 총선이 이제 100일도 남지 않으면서 정치권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새해 첫 지역 일정으로 대전을 찾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전은 선거 승리의 상징 지역이라며 중도층 확장을 내세웠습니다. 국립대전현충원 참배로 새해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신년 첫 지역 일정으로 대전을 선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법무부 장관 시절 이후 42일 만이자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첫 지역 일정 방문지로 대전에 온 겁니다. 한 위원장은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뒤 국민의힘 대전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대전은 선거 승리의 상징과 같은 지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전은 우리 당에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승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전과 함께 우리 당이 승리의 길로 가는 것에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해주십시오. 중도층을 끌어안고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현안 사업들의 적임자를 공정하게 공천해 4월 총선 승리를 이끌겠다고 각오를 내비쳤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흉기 습격 소식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겼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도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황운하 대전시당 위원장과 박병석, 박범계, 조승래 의원 등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 정용래 유성구청장, 허태정 전 대전시장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대 총선 승리를 위해 통합과 단결을 약속했습니다. 가장 겸손한 자세로 단결하고 또 용기를 발휘하고 또 헌신하는 자세로 2024년 함께 승리하는 해를 기필코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특히 이번 선거는 중구청장 재선거도 같이 치러지는 데다 역대 선거에서 충청권 표심을 가져간 정당이 전체 선거에서 승리한 바 있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여야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부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는 아산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은 인터넷으로 구입한 흉기를 숨기고 있다가 오전 10시 27분쯤 이 대표에게 다가가 휘둘렀고 인근에 있던 당원과 경호 인력에 의해 제압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이 대표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며 피의자의 당원 여부 등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태흠 충남지사는 있어서는 안 되는 가장 안 좋은 정치 테러가 발생했다며 이 대표의 쾌유를 비연하고 이번 기회에 정치적 테러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산군 방울이 일원이 신규 양수발전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500메가와트급 양수발전소엔 총 사업비 1조 5천억 원이 투입돼 2038년 완공되는데 앞으로 50년간 500억 원대의 지원금과 5천억 원 규모의 관광 수익 등이 기대돼 소멸 위기를 맞은 금산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산군 부리면 방울이 마을에 양수발전소 유치를 환영하는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이곳은 금강이 금산읍으로 나가는 길을 이리저리 막아 37가구 80여 명의 주민이 고립돼 갈수록 쇠락했던 지역입니다. 주민들이 금산군과 함께 지난해 공을 들인 양수발전소 유치 사업이 예타 대상 사업지로 선정되면서 소멸해 가던 마을이 재생할 기회를 맞게 됐습니다. 생활권은 거의 이제 무조에서 다 해왔습니다. 양수발전소 생김으로써 이제 주민들의 좀 삶의 질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수발전소는 값싸게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심야 시간대에 고지대로 물을 퍼 올린 뒤 전력 수요가 커지는 시간대에 낙하시켜 전기를 만드는 발전시설입니다. 산업부는 금산군 하부댐 설치 예정지에 금강이 흘러 안정적인 유량 확보가 가능하고 주민 수용성이 높은 점을 긍정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송전선로가 지나고 있어 민원 발생 가능성이나 추가 비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높게 평가했습니다. 양수 발전 관련 고용 인력 증가와 금강을 활용한 관광 차원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에 따라 소멸 위기의 지역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지역 경제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조 5,500억 원대의 총사업비가 투입돼 2038년까지 완공될 예정으로 금산군 전체 사용량 4배 이상인 500메가와트 규모를 건립합니다. 앞으로 50년간 총 494억 원의 지원금, 지방세 수입 350억 원이 발생하고 5천억 원의 관광 수익이 기대되며 직접 고용 120명 등 420여 명 인구 증가 효과도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도의 더 큰 도움과 협력을 받으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군민들과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산군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국책 사업이 결실을 맺으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가운데 건설 운영 기간 동안 다양한 파급 효과를 지역 발전에 연계시키는 방안 마련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예상됨에 따라 충남도가 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 유치 대상 기관을 기존 34곳에서 44곳으로 확대 조정하고 유치 활동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충남도는 한국환경공단과 소속기관, 국방연구원 등 13곳에 대해 우선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있으며 탄소중립과 문화체육특화군 21곳은 적극 유치 대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10곳은 유치 관심기관으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아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 등 각 기관들이 시무식을 열고 올해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시무식을 통해 대담하고 신속한 행동, 과감한 도전으로 인류경제도시 대전의 길을 개척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최민우 세종시장이 조치원읍 충령탑을 참배한 뒤 올 한 해 세종시를 행정수도, 그 이상의 미래전략수도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시무식에서 민선 8기 2년차를 맞아 힘센 충남 왕성에 힘을 기울이겠다며 올해 도정 목표 달성을 위해 모두가 노력하는 한 해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TJB도 공개홀에서 시무식을 열고 경제 한파 속에서도 어려운 시기에 지역민과 함께하며 지역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제 세종에서 200kg이나 되는 멧돼지 한 마리가 밭일을 하던 60대 남성을 공격해 중상을 입는 일이 있었죠. 최근 멧돼지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지만 도심과 농경지 등에서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김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 전동면의 한 농장, 새해 첫날 이곳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이 갑자기 나타난 멧돼지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물려 중상을 입고 병원에 급히 옮겨졌습니다. 남성을 공격한 멧돼지는 무게 200kg의 성체 멧돼지, 자칫 남성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이날 유해조수 포획단은 마을 인근에서 총 3마리의 멧돼지를 포획했는데 평소에도 많은 멧돼지가 마을 인근까지 내려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멧돼지예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지요. 생기를 다른 것처럼 빨아요. 그 지렁이 같은 거 잡아먹으려고. 겨울철을 맞아 먹이가 부족해진 멧돼지가 대전과 울산 등 전국 곳곳 도심과 농경지에 내려오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는데 사실 멧돼지 개체 수는 최근 급격히 감소한 상태입니다. 국내 멧돼지 서식 밀도는 지난 2019년 제곱킬로미터당 6마리를 찍은 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이후 적극적인 구제 작업 등으로 지난 2022년 1.1마리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실제 대전, 세종, 충남에서 소방에 접수된 멧돼지 관련 신고도 2020년 정점을 찍은 뒤 70% 가까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멧돼지 먹이가 줄고 도심이 확장되면서 서식지가 줄어 멧돼지와 마주칠 가능성은 높아 그만큼 멧돼지 출몰 공포가 여전합니다. 야생동물은요, 이동 경로라는 게 있어요. 이동 경로가 파괴가 되더라도 다니던 길이면 그 길을 꼭 이용하려고 하는 습성을 갖고 있어요. 개발이 돼도. 전문가들은 만일 멧돼지를 만났을 경우 소리를 치거나 돌을 던지는 등 자극하는 행동은 반드시 삼가고 가까운 나무와 바위 등 은폐물 뒤에 조용히 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택시를 빼앗은 뒤 고속도로를 질주하다가 체포된 2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7일 밤 공주 정안휴게소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차량을 빼앗아 60km가량을 도주하다가 이를 뒤쫓던 시민 2명과 경찰에 의해 40여 분 만에 붙잡혔습니다. 체포에 도움을 준 시민 2명에게는 충남경찰청의 감사장과 함께 신고 포상금이 주어졌습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남학생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은 자신들이 다니던 고등학교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뒤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교 3학년 A군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8월 화장실에 왔던 교사가 바닥에 떨어진 카메라를 발견해 신고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A군은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은 가장 높은 난이도의 중증 치료를 전문으로 다뤄 의료체계 안정화에 필요한데요. 건양대학교 병원이 3차 병원, 즉 상급 종합병원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충남 서남부권역의 의료 공백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반면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탈락하면서 대전, 세종, 충남의 상급 종합병원은 여전히 3곳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5기 상급종합병원으로 건양대학교 병원이 새롭게 지정됐습니다. 흔히 3차 병원으로 불리는 상급종합병원은 암이나 장기 이식 등 고난이도의 의료행위를 전문으로 하는 최고 등급의 병원입니다. 지난 4기 지정 당시 탈락했던 건양대병원은 심내혈관 질환 등 중증 환자 비중을 전체의 55%로 크게 늘리고 의료시설과 의료인력 확충에 주력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이런 암 질환이라든지 심내혈관 질환을 진료하기 위해서 우선 의료진과 시설, 장비를 적극적으로 투여한 효과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중증 치료를 받기 위해 그동안 서울이나 충남대병원으로 먼 길을 떠나야 했던 부여와 논산, 계룡 등 충남 서남부 지역의 의료 공백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충남 북부에 위치한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위를 박탈당하면서 복지부가 조산모사 합격 판단을 내린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의 상급종합병원은 기존 충남대병원과 천안에 있는 단국대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등 3곳이었는데 신규 지정에도 여전히 같은 숫자를 유지하게 된 겁니다. 충남 북부 지역 인구가 150만에 달하고 평택이나 안성 등 경기 남부 도시에서도 중증 환자가 찾아오는데 이 모든 걸 단국대병원 한 곳에서 맡게 되면서 또 다른 의료 공백이 생겼다는 분석입니다. 2개의 상급종합병원이 1개의 상급종합병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한 곳에 이제 환자들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 중증 환자들의 의료 공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초 복지부는 대전, 세종, 충남의 상급병원 소유병상을 3,809병상으로 할당했지만 순천향대 천안병원의 지정 탈락으로 800병상 가까이가 잔여병상으로 남게 됐습니다. 반면 충청권에 남게 된 잔여병상은 환자가 몰리는 수도권 병원의 몫으로 재할당될 가능성이 높아 수도권 쏠림 현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 박형국 신경과 교수가 제22대 병원장으로 취임하고 권영민의 신뢰를 받는 중부권 최종 거점병원으로 완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신임 병원장은 순천향대 의대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994년 순천향대 천안병원 신경과 교수로 부임해 뇌전증과 뇌졸중 치료에 전념해왔으며 오는 2025년 말까지 2년 동안 병원장직을 맡게 됩니다. 그동안 총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돼 온 대덕대학교가 제16대 김대성 총장 취임식을 개최하고 새 총장 체제로 본격 출발했습니다. 김신임 총장은 교육부 사립대학 제도과장과 충북도 부교육감 등을 역임했으며 취임사에서 대학의 전면적인 쇄신과 개혁이 시대적 요구인 만큼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미래형 교육으로 학생들이 망설임 없이 지원하는 대학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부여군 방울토마토 시설 농가와 금산군 만인산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를 방문해 농협 농업인단체와 함께 농산물 유통 혁신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농민들은 고유가 영향으로 생산비가 커져 경영에 부담이 있다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고 송 장관은 유가 보조금 지원과 기업을 통한 시설 농가의 초기 자금 지원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